조한순 구단의 흑번이고요. 조한순 구단이 이 앞서 KBS 바둑왕전에서의 2차례 준우승, 확실히 네. 이 기전에서 강한 모습을 보였던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만 마지막 준우승이 상당히 오래되었죠. 약 10년이나 되었기 때문에 네. 이번에 다시 한번 아주 좋은 기회를 잡았습니다. 네. 두 번의 준우승. 또 그 준우승 자격으로 참가했던 TV바둑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서도 또 연이어서 준우승을 차지했었는데요. 네. 한 번은 일본의 장시 구단과의 결승전에서 패했고요. 네. 또 한 번은 이세돌 구단과의 이 형제 대결이자 입단 동기 대결에서 패하면서 TV바둑 아시아 선수권 대회 2차례 준우승의 경력이 있습니다. 저 날일자 걸침이 참 흥미롭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굉장히 많이 쓰이던 걸침인데 네. 한동안 이 높은 한 칸 걸침만 나오다가 최근에 다시 날일자 걸침이 조금 유행한다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 높은 한 칸 걸침과 날일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우선 날일자 걸침은 저렇게 백이 3칸 역공을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네. 한 칸으로 걸쳤을 때에는 흙이 이제 날일자로 걸쳤을 때 그 자리를 백이 아래로 붙이면서 그 정석이 선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두 가지 중에 어떤 선택을 할지는 기풍에 따라 나뉜다고 볼 수가 있는데 딱히 큰 차이점은 없지만 날일자가 뭔가 조금 더 이제 나중에 뒷맛을 노리는 그런 형태로 될 가능성이 높고 한 칸으로 걸쳤을 때는 그 부분에서 아예 모양이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왠지 돌이 높게 가면 세력을 중시하고 낮게 가면 좀 실리 위주로 둔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차이점은 없네요. 걸침에 있어서는 그런 차이점까지는 없고요. 네. 일단 실전에 조한승 구단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두고 있는데 지금 날일자 걸침 후에 3칸 역공도 그렇고 그다음에 좌상기를 하나만 걸쳐두고 네. 바로 지금 귀를 파고드는 것도 그렇습니다. 확실히 이 조한승 구단도 나연 7단을 맞아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싸워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네요. 이미 3번을 겪어봤거든요. 조한승 구단 오늘 분명히 작전을 세우고 나왔을 텐데요. 어떤 특정 기사의 기풍에 대해서 논할 때 사실 이 프로들도 보는 시각이 각각 달라가지고요. 네. 누구는 그 기사의 기풍을 이렇게 보는데 또 누구는 저렇게 보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연 7단을 향한 시각은 한결같아요. 항상 이 좀 전투를 피하고 끝내기가 강하다. 이것은 프로 기사라면 누구나 나연 7단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보통 이런 선수들을 상대할 때는 공격을 하게 만들려고 하지 않나요? 그렇죠. 좀 난전으로 유도를 하고 좀 바둑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나연 7단과 이렇게 연구를 같이 할 때 보면 네. 항상 나연 7단이 제 일감으로 떠올리는 수법이 강렬한 수법은 아닙니다. 뭔가 타협을 하고 항상 좀 평범하게 이끌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늘 일감을 떠올리기 때문에 특히 일감으로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런 KBS 바둑왕전 같은 속기전에서는 그런 면을 잘 활용하는 것이 또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저하기 쪽은 일단 락이 되었고 나연 7단이 좌상 쪽으로 귀를 붙여갔습니다. 초반엔 조한승 구단이 적극적으로 두긴 했지만 나연 7단에게서 뭐 강한 반발이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네. 좀 평범하게 흘러가고 있고요. 두 선수 모두 아직까지 큰 변화를 구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네. 자, 초반 수순 뭔가 뭐 달라진 부분은 없죠. 일단 이 장면에서 한번 선택의 기로가 있었는데요. 네. 이곳을 그냥 두었다면 뭐 이것 역시도 정석입니다. 네. 대신에 이제 백은 다음에 이곳 실전과도 같은 약점이 없기 때문에 좀 더 발빠르게 다른 곳으로 향할 수가 있는데 조한승 구단이 여기에 날일자를 둔 것은 이 걸침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네. 하나 걸쳐둔 교환이 없다면 나중에 이쪽 부분에서 걸칠 수가 있기 때문에 뭔가 굳혀주기가 아까운 면이 분명히 있는데요. 실전은 이 교환이 미리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젠 어차피 둔다고 해도 뭐 침입밖에 안 되니까
굳혀줘도 아깝지 않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는 교환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미리 교환을 시켜놓고 네. 한 칸을 띄니까 이제 이쪽으로 마늘모를 두었습니다. 네. 전투적 성향의 기사라면 한 번쯤은 이제 여기서 이쪽을 붙여서 먼저 귀를 압박하는 이런 작전도 생각을 해볼 수는 있는데 네. 이럴 경우에는 이제 흙이 이쪽을 젖히는 반격이 있습니다. 느는 것은 띄어서 전혀 두렵지 않은데요. 이곳을 젖히고 계속 이렇게 늘어갔을 때 밀면 또 네. 늘어서 흙도 항상 이곳에 잡히는 것이 남아있지만 먼저 이제 백돌을 압박할 때 네. 백돌이 여기에 있다면 편하게 넘어갈 수 있지만 이 형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나연 7단도 일단은 차분하게 받아두면서 후위를 도모하고 이제 이곳을 지킴으로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뭐 평범한 진행이었고요. 그래서 흑은 우상으로 향했고요. 네. 이 부친수에 대해서 당장 여기를 느는 것은 부분적으로는 정수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역시 백돌이 강한 곳에서 당장 싸우는 것은 유리할 것이 없다는 뜻으로 이제 흑이 후위를 도모하고 이제 백도 손을 빼는 진행입니다. 네. 네, 두 칸 역공이 되었고요. 눈목자로 두었습니다. 네. 뭐 기본 정석이긴 합니다만 평상시와 조금 다른 점은 미리 흑돌이 여기에 와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쪽 정석에서의 이 선택은 백이 조금 더 신중해야 하는 그런 진행입니다. 네. 주변 배석이 있기 때문에 백의 선택이 좀 달라질 수가 있었던 네, 건가요?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치받고 한 칸 뛸 때 젖히고 네. 있는 것이 이것이 뭐 예전의 정석이죠. 백이 이렇게 호구 치는 것도 있었고 밀고 나서 뭐 이쪽을 늘거나 네. 혹은 이쪽을 호구 치는 그런 두 가지 선택도 있었고요. 최근에는 이 정석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네, 이정석보다는 실전처럼 먼저 3-3을 붙여서 이제 이렇게 아래쪽으로 젖혀가는 수법이 훨씬 많이 쓰이고요. 이것이 2000년대 초반부터 이제 탄생한 정석입니다. 네. 네, 실전의 진행 자주 볼 수 있었던 형태죠. 얼마 전에 있었던 삼성화재배 준결승에서 이세돌 구단과 커제 구단의 바둑에서도 이와 똑같은 정석이 네. 등장한 바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이쪽을 눌러갑니다. 네, 확실히 좋은 자리죠. 이제 적의 급소는 나의 급소라는 그런 바둑 격언이 있는데 반대로 여기를 흙이 한 칸 띄었다고 생각을 해보면 흙의 하변 모양은 점점 넓어지면서 다음에 이런 급소 자리도 아프고 한 점을 움직였을 때에도 이 싸움이 백이 피곤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상대 진영을 눌러가면서 이제 자신의 중앙 쪽 폭은 넓히는 굉장한 호점이고요. 아주 급한 자리였고요. 네. 이제는 흑이 한 점을 움직이는군요. 조한승 구단이 이제는 아까와는 달리 여기 응원군이 하나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싸울 수 있다는 판단으로 늘고 협공을 하면서 이제 상변에서부터 첫 번째 제대로 된 싸움이 시작이 되려 합니다. 네. 지금까지의 포석은 뭐 서로 간에 충분히 둘 수 있는 그런 바둑이죠. 자, 지금까지는 아주 잔잔했는데요. 상변 첫 번째 전장이 되겠습니다. 흑이 하나 있기 때문에 백의 협공도 조금 간격이 줄어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렇게 두 칸으로 협공을 해야 일단 흑 두 점에 대한 압박은 더 되고 또 미리 흑의 눈목자 돌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굳이 가까이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조한승 구단도 아래쪽에 있는 흑 한 점을 움직이면서 거기서부터 싸움의 전단을 구하는데요. 하나만 교환을 해둔 채 다시 위쪽으로. 언뜻 보면 굉장히 단단해 보이는 백의 좌측 모양도 흙이 약간의 이 활용 수단은 있기 때문에 네. 그쪽 부분에 뭔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나연 7단의 바둑을 보면 한 칸 마늘모 이렇게 단단한 행마들이 많습니다. 오늘 바둑에서도 그 특징이 그대로 묻어나고 있는데 자신의 돌이 엷어지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고요. 네. 자신의 돌을 단단하게 구축한 20초. 이후에 상대를 찔러 가던가 아니면 둘. 그 단단한 돌을 바탕으로 장기전의 호흡을 가져가던가 이제 그런 것이 나연 7단의 바둑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투를 피할 수가 없는데요. 일단 조한승 구단이 적극적으로 지금 상변 쪽을 압박을 가했기 때문에 네. 그쪽의 백한돌은 빨리 좀 타개를 해야죠. 전부 흙집으로 굳어지면 너무나도 큽니다. 20초. 지금은 하나, 좀 가볍게 움직여야 되는 건가요? 셋, 넷, 지금은 안쪽에서 다섯, 뭔가 살려고 했을 여섯, 때는 잡히진 일곱, 않겠습니다만 너무나도 좁기 여덟. 때문에 네. 저런 식으로 바깥쪽으로 탈출하는 것이 좋죠. 단순하게 삼선 날일자로 벌리는 것은 흙도 중앙을 덮어 씌웠을 때 백이 너무나도 갑갑합니다.
네, 여기서 백은 다시 중앙 쪽으로 한 칸을 뛴다든지 중앙 쪽으로 탈출이 시급하죠. 이십 초 하나, 한 칸 뛰는 행마가 가장 셋. 무난합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상대의 진영에서는 뭐 확실하게 살 수 있다면 사는 것이 좋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최대한 가볍게 행마하면서 중앙 쪽으로 나가는 것이 좋아요. 지금 나연 7단도 그런 바둑 격언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획은 움직였던 돌들 더 보강을 해야 되나요? 20초 하나, 지금은 그래도 흑이 오히려 좀 셋, 백돌에 대한 공세를 넷, 취하고 있는 입장이기 다섯, 때문에 네. 여섯. 지금은 일곱. 당장 이제 자신의 약점을 보강하기보다는 좀 더 백돌을 괴롭히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약점도 좀 지키는 그런 흐름을 만들고 싶죠. 그리고 반대로 지금 흑이 뻗어간 자리를 백에게 호구로 당하게 된다면 네. 백의 형태가 호형입니다. 일단 그쪽에 급소 자리를 가면서 20초 백돌의 하나, 연결을 둘. 강요하고 있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2번 남았습니다. 이 장면에서 초읽기를 사용하는데요. 모양을 어떻게 갖출 것인지 고민을 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우선 당장 이제 흑의 올라선 자리로 인해서 백의 약점이 눈에 보이죠. 네. 그래서 일감은 그 자리를 꽉 잇는 것인데 그 자리를 꽉 잇는다면 흑이 삼선 쪽으로 이제 위쪽으로 꼬부렸을 때 백의 형태가 좀 20초. 무너지기 때문에 하나, 좀 더 둘, 좋은 자세로 셋, 그쪽에 연결을 넷, 시키는 방법은 없을까 다섯, 그것을 살펴보고 여섯, 있습니다. 일곱, 여덟. 중앙 쪽을 택했고요. 자, 아무래도 흑돌에 대한 영향력도 있을 텐데요. 나연 7단의 선택은 어땠을까요? 자, 붙이는 수를 택했습니다. 네. 바둑에서는 확실히 네. 이 돌의 효율을 중시해야죠. 그것이 중요한데 여기를 이었을 때 형태를 보겠습니다. 네. 여기를 꼬부리는 것이 급소입니다. 백이 이곳을 막게 된다면 백의 근거가 확보가 되면서 네. 다음에 이쪽을 밀어가는 것도 이제 세 점 머리를 두들기는 좋은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 자리 자체가 급소입니다. 네. 그래서 흑이 여기를 밀어간다면 다음에 백이 지키지 않았을 때 흑이 이런 자리를 두면 여기를 두면 끊어지고 이렇게 빈 삼각으로 하면 쭉 돌파를 당하니까 지키긴 지켜야죠. 또 지키기는 좀 싫은데요. 근데 이렇게 지키면 또 너무 뭉쳤고요. 네. 이쪽을 젖히고 늘어서 지킨다면 네. 다음에 한 번 더 끊지 않고 급소 자리를 가면 또 여기가 약점이 있습니다. 네. 그럼 백이 뭐 이런 식으로 지켰을 때 이 형태가 똘똘 뭉쳐서 좋지가 않죠. 이제 그것이 백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초읽기를 한번 썼고 고민 끝에 붙이는 수를 택했는데요. 네, 붙이고 지금 네. 이곳을 늘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조한승 구단에게 한번 질문을 던진 거죠. 네. 백이 여기를 호구 친다면 굉장히 좋은 자세인데 그렇다고 이제 여기를 늘자니 오히려 역습을 끊겠다는 뜻이군요.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실전을 늘었습니다. 이쪽에 나연 7단이 역습을 가면 혹은 이제 이쪽 부근에 백의 좀 강함을 바탕으로 해서 이 약점을 네. 찔러 들어가면 그때는 조한승 구단도 조금 위기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조한승 구단이 힘차게 이곳을 늘었고요. 여기서 이제 나연 7단의 선택이 과연 끊어갈지. 나연 7단이 아무리 전투를 피한다고 해도 여기는 끊을까요? 글쎄요. 끊는 수 아니면 이제 이쪽을 미는 수인데 네. 뭐 저라면 진작에 끊었을 것 같은데 역시 네 끊어갑니다. 네. 왜냐하면 이쪽을 붙이고 느는 수 자체가 여기서 끊지 못했을 때에는 뭔가 똘똘 뭉친 느낌만 주고 흑에게 활발한 형태를 주는 거죠. 그래서 애초에 생각한 대로 끊어가는 것이 뭐 기세라고 볼 수가 있고 네. 여기서 조한승 구단도 좀 고민에 빠지겠는데요. 이렇게 늘면 늘어서 싸울 때에도 이제 다음에 이곳 급소가 신경이 쓰입니다. 막으면 또 이쪽으로 돌파해서 이 두 점이 위험하고요. 그런데 지금 늘지 않고 다른 수가 있나요? 네, 실전도 늘어갔습니다. 네. 바깥쪽으로 두는 수가 있긴 있었는데 네. 틀어 막았을 때 한 점에 가볍게 보는 거고요. 네, 이렇게 잡는다면 네. 뭐 재차 치받아서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있긴 있었는데 일단 백이 한 점을 제압하면서 어느 정도 안정을 꾀하고 아직 이쪽 부분에 단점이 조금은 노출되어 있어서 네. 조한승 구단도 여기를 늘었을 때는 이렇게 한 점을 버릴 생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실전도 여기를 늘고 힘차게 백도 뻗으면서 네.
지금 꽤 치열한 전투가 시작이 될 것 같은데 모양 자체만 본다면 백이 좀 싸울 만한 형태로 보여집니다. 역시 이쪽의 급소가 좀 신경 쓰이는 국면이네요. 네. 자, 서로 맞붙는 형태가 됐기 때문에 이 전투는 한동안 이어질 것 같은데요. 나연 7단도 이 장면에서는 전투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흐름을 보면 확실히 조한승 구단이 좀 나연 7단을 의식해서인지 네. 평소보다는 좀 서두른다는 20초. 그런 느낌이 드는 하나, 흑마들이 많았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예전에 보면 이제 이창호 구단의 후반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그런 프리미엄이 있었잖아요. 좀 무리를 해서라도 승부를 서두르게 되고 또 이창호 구단이 좀 안전한 수를 두면 괜히 형세가 불리해 보이고 이런 네. 프리미엄이 있었는데 나연 7단도 후반이 워낙 강해서 그런 면이 조금 있긴 있습니다. 신산의 계보를 20초. 잇고 있는 하나, 선수인데요. 둘, 셋, 그렇다고 넷, 해서 이런 다섯, 선수들이 또 전투가 여섯, 약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여덟, 아홉. 과거의 이 초일류 기사들은 대부분 보면 좀 기풍이 한쪽으로 치우쳤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면이 분명히 있었죠. 예전에 80년대 세계 바둑계를 주름잡았던 네. 뭐 일본의 초고수들, 뭐 고바야시 고이치 구단이나 다케미야 마사키 구단이나 뭐 가토 마사오 구단 그런 이 전설적인 이름들을 기풍으로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20초. 가토 마사오 구단은 대마킬러였고요. 또 둘, 다케미야 마사키 셋, 구단 하면 우주리였죠. 넷, 네. 그런 것이 다섯, 있는데 최근에 이 여섯, 초일류 기사들은 일곱, 이세돌 여덟. 구단하면 뭐 공격이 물론 강하고 수익이 강하고 하지만 타계도 강하고 끝내기도 약하지 않아요. 그야말로 전천후인데요. 네, 이것은 네. 중국의 초일류도 마찬가지이고 이 최근 세계 대회를 제패하는 기사들의 특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모든 면에 20초. 다 강해야 됩니다. 둘, 셋, 저 지금 넷, 이 두 점이 다섯, 차단이 된 건가요? 여섯. 차단이 되긴 했는데 네. 일단 그곳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조한승 구단이 뭐랄까요 상대에게 가장 좋은 자세를 허용하면서 일단 흑돌이 차단이 되었는데 지금 재차 역습을 가하거든요. 네, 그쪽 부분을 건너붙여 끊었을 때 그때 이제 백도응수가 만만치 않다는 것이 20초. 조한승 구단의 생각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백. 마지막 네, 초읽기입니다. 나연 7단이 먼저 마지막 초읽기에 들어갑니다. 차단을 하긴 했는데 자, 이 장면에서 손이 못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을 좀 보죠. 지금 여기를 붙였을 때 네. 일단은 뭐 끊는 수밖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제 흑도 재차 끊게 되고요. 네. 여기서 이쪽 부근의 단점과 이쪽 젖히는 수를 노리고 있습니다. 양쪽을 한꺼번에 해결해야 되는 건데요. 이제 여기를 지키면 네. 이쪽을 젖혀서 단수 쳐도 나간다면 103점이 잡히죠. 이건 쉽게 안 되죠. 이제 백이 이쪽을 지키는데 가장 효율적인 지킴수가 여기를 찝는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흑 4점을 잡고자 하는 것을 보는 것인데 네, 흑이 받아준다면 그때는 지켜서 양쪽이 모두 완벽합니다만 이 타이밍에 흑도 반격을 가해서 네. 또 여기를 나와서 끊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까지 다 돌려치고 네. 그 다음에 이곳을 지켜간다면 지금 백은 한 번 더 갈 수가 필요한데요. 이쪽은 그럼 해결이 된 거고요. 네, 해결은 네. 되었는데 이제 흑도 이쪽을 밀고 나와서 뭐 이쪽의 단점을 조금 노린다든지 이 싸움 서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흑이 오히려 이 교환을 아끼는 그런 방법도 있어서 네. 일종의 사석 작전이네요. 그렇죠. 일단 여기 끊어지는 자세 자체가 별로 좋지는 않아서 네. 이 그림은 나연 7단이 애초에 원하던 그림은 아니었기 때문에 좀 초읽기를 한번 사용하고 나서 장고를 하다가 네. 네, 먼저 이제 중앙 쪽으로 건드렸습니다. 여기를 지금 실전에 씌워갔는데요. 재밌는 수네요. 지금 당장 뭐 이쪽 부근으로 나오거나 하는 것은 당장 이곳이 잡히죠. 실전에도 여기를 한 칸 띄었는데 한 칸 뛸 때 여기를 뚫으니까 이건 좀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아까처럼 됐을 때 다른 부분이 있는 건가요? 네, 아까와 똑같이 이제 흑이 네. 이제 여기를 먼저 끊는 변화였죠. 네. 끊고 이쪽을 끊어서 이제 먼저 백도를 차단하고 이제 이쪽을 지키는 변화가 방금 저희가 살펴봤던 변화인데요. 네. 네, 뭐 그렇게 두거나 이렇게 두거나 이제 지키는 변화인데 아까와 비교를 해보면 지금 이수와 이수의 교환이거든요.
그럼 백이 이제 여기를 먼저 뚫었을 때 흑은 이렇게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아까랑은 중앙의 이 두터움 차이가 엄청나죠. 여기까지 죄다 돌리고 이쪽을 지킨다면 네. 지금 이 형태와 아까는 이 형태였습니다. 이건 뭐 거의 한 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키기 전에 이렇게 해두고 가는 네,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교환이 있을 때에는 네. 조한승 구단도 아까 봤던 이 끊는 수 뭔가 두기가 좀 껄끄럽습니다. 그러면 획도 끊기 전에 뭔가를 해야 된다는 뜻인데요. 네, 실전도 이제 조한승 구단이 그래서 다른 곳으로 좀 손을 돌리고 있는데 네. 나연 7단의 이 중앙 쪽으로 먼저 응수를 물어본 타이밍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 장면에서 여기를 당장 끊었을 때에는 이쪽을 끊고 먼저 이쪽을 이제 끊어가는 자세가 워낙 좋으니까 상대가 딱 붙일 때 여기를 씌워갔죠. 이 두 점을 요석이니까 흑이 살렸고 네. 그때 여기를 끊어가니까 조한승 구단도 좀 곤란해졌습니다. 획도 바로 끊을 수가 없고요. 네, 실전에 이제 이쪽으로 밀어서 다른 곳에서부터 전단을 구하고 있는데 네. 확실하게 이쪽을 이제 지켜버리고 이쪽을 젖히니까 상변은 상변대로 확실하게 들어갔고요. 지금 중앙은 흑이 아직까지 완벽하게 백도를 제압한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나연 7단이 확실히 좀 포인트를 올린 장면입니다. 네. 아까 나연 7단이 그냥 끊어가는 그림과 비교해 봤을 때는 큰 차이인데요. 네, 지금 중앙 쪽에서 아주 완벽한 수순을 보여주면서 네. 조한승 구단을 압박을 했고 성공을 했습니다. 나연 7단이 초읽기 한 번을 사용한 보람이 있습니다. 자, 다시 중앙 마지막 싸움이 됐는데요. 하나, 둘, 셋, 어쨌든 상변은 백의 수 중에 다섯, 들어가 있습니다. 여섯, 네, 그것도 일곱, 꽤 크게 당했죠. 여덟, 아홉, 지금 상변 쪽에서부터 중앙 쪽도 사실 이제 흑이 한 3점 정도는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럼 상변도 제압당했고 중앙도 제압당했고 네. 결국 조한승 구단이 믿을 것은 중앙을 좀 더 두텁게 처리한 이후에 아래쪽에 있는 이제 백도를 공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아래쪽이라면 좌측 여섯, 백돌인가요? 일곱, 네, 그렇습니다. 여덟, 근데 백돌이 어느 정도 아홉. 탄력은 있습니다. 네. 여기서 나연 7단이 한 번 더 중앙 호구의 한 칸 좌측으로 돌파하면서 흑 4점을 제압한다면 그쪽 부근의 백의 모양이 어마어마하죠. 나연 7단이 그쪽을 선택을 할지 아니면 마지막 하변을 먼저 하나, 둬서 둘, 백돌의 안정을 꾀야 넷, 할지 지금은 다섯, 두 가지 선택 여섯, 모두 백이 나빠 보이진 일곱, 않아요. 여덟, 네, 중앙을 제압하는데요. 자, 중앙에서 상변까지 이어진 집 모양이 굉장합니다. 네. 애초에 형태를 생각을 해보면 네, 이제 흑이 좌상 쪽에서 흑 한 점을 위로 올라서면서 이제 백이 협공을 하고 싸움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쪽 부근의 흑돌이 중앙까지 다 뭉치면서 다 잡힌 거니까 20초. 하나, 집으로는 뭐 엄청난 둘, 손해를 받습니다. 셋, 넷, 다섯, 그만한 여섯, 두터움은 얻은 일곱, 건가요? 여덟, 그렇진 않아요. 지금은 확실히 흐름은 백이 좋아요. 뭐 어느 정도의 두터움은 얻었지만 네, 지금 이제 조한승 구단이 공격을 가하고 있는 그쪽 부근의 백돌은 약간의 탄력이 있고 전체적으로 집의 격차는 많이 벌어져 있어서 백이 두기 편한 바둑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제부터는 이 두터움을 이용해서 상대를 좀 괴롭힐 수밖에 없는데요. 네. 사실 괴롭힐 수 있는 돌도 이쪽뿐이죠. 다른 곳에 백의 열붐은 없죠. 네. 자, 여기서 반드시 득점을 20초. 해야 하는 조한승 하나. 구단인데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일단 연장책을 겸해서 뒤쪽의 맛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조금 수가 나긴 날 것 같죠. 네. 어쨌든 바깥쪽에 흙이 있으니까 꽤 신경이 쓰이는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지금은 나연 7단이 이제 넷, 수를 내주긴 다섯, 내줄 수밖에 없는데 여섯. 빈 삼각으로 둘지 아니면 실전처럼 내려설지 이제 그것을 좀 고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곳에서마저 수가 안 난다고 한다면 네. 이 바둑은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그 정도로 좌상 쪽에 베개 모양이 엄청납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계속 응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바깥쪽에 백돌이 저렇게 강하지 않았을 때에는 사실 당연히 수가 나는 자리인데 지금은 이 중앙 쪽에 베개 모양이 마지막. 워낙 단단하니까 네. 나연 7단도 뭐 셋, 바로 잡진 못한다고 넷, 하더라도 뭐 패를 낼 다섯, 여지가 없는지 여섯, 아니면 일곱, 가장 흙을 작게 여덟. 살려주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런 것을 계속 고민하게 되는 형태입니다. 원래는 그럼 흙이 그냥 이렇게 들어가서 살 수가 있는 모양인가요? 네, 애초에 이제 중앙 쪽 싸움이 시작이 되기 전에 네. 흙이 3-3을 들어간다고 한다면 저곳에선 항상 저렇게 20초. 3-3 들어가고 하나, 한 칸 띄어서 살 수 네. 있는 형태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흙 마지막 초읽기입니다. 자, 조한승 구단도 마지막 초읽기입니다. 네, 지금은 좌상기 쪽에 수읽기도 어려운데 네. 지금 하변에 있는 백돌도 어떻게 응수를 해야 할지 어렵거든요. 방금 전에 이제 나연 7단이 하변 쪽에 이제 3선을 마지막. 붙이면서 하나, 타결을 해 갔는데 둘, 셋, 그 수가 아주 탄력적인 넷, 수입니다. 다섯, 여섯, 젖혀서 반발하는 일곱, 것이 없다면 여덟. 모양이 진짜 반발 아닙니까? 이제 그 수가 아니면 모양이 안 나오긴 하는데 또 그 수는 그 수대로 모양상은 좀 무리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조한승 구단이 이제는 여기서마저 물러설 수 없다라는 그런 각오를 다지고 배수의 진을 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쨌든 여섯, 상대도 마지막 초읽기고요. 여덟. 네, 뭐 그래도 나연 7단이 네. 타기하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려워 보이진 않는데요. 조한승 구단이 원래는 모양을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류의 선수인데 지금은 형세가 형세이다 보니까 모양을 무시하고 최대한 이제 백돌에 대한 압박을 가하는 작전을 들고 마지막. 나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저렇게 단수 치고 백이 내려설 때 그때 그 부분에서 이제 백이 계속해서 어떤 공격 수단이 있을지 일감으로 마지막. 봐서는 하나, 나연 7단이 둘. 좋은 싸움이에요. 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흙이 어떤 작전을 준비했는지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요. 여기서 이제 백이 2선을 한 번 더 밀었을 때 하변에 있는 흙 한 점을 우측으로 빠지면서 백돌을 양분시키고 네. 그러고도 방금 전에 이어간 흙돌 4점이 이제 잡히지 않는다는 수익기가 확신이 서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고서는 지금 이 싸움은 흙이 안 마지막. 좋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일단 밀었고요. 이 장면에서 조한승 구단이 그냥 단순하게 좌측에 돌 몇 점만 잡는 정도로는 백이 하변에서 떵떵거리고 살 수 있다면 그것은 흙의 실패거든요. 네. 저렇게 갈 수밖에 한 없습니다. 점은 무조건 살려야 되고요. 백도 여기서 어려운데요. 네, 뭐 쉽진 않죠. 네. 모양은 확실히 흙이 좀 무리스러워 보이긴 합니다만 막상 이렇게 나오니까 어떻게 응수를 해야 할지 만만치는 않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이 넉점을 가둘 다섯, 수 있는 것도 여섯, 아니고 일곱. 굉장히 껄끄러운데요. 그런데 또 이제 백의 입장에서는 작전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 네. 지금 하변 쪽으로 흙이 뻗어서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 뻗은 수로 흙이 완벽하게 살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자, 넉점이 아니라 다섯, 하변 쪽을 여섯, 노릴 수도 있을까요? 일곱, 여덟, 자, 일단 나연 7단은 하변 쪽으로 향했는데요. 네, 일단 여기까지는 교환이 되었고요. 네, 이 4점을 백이 잡으러 가는 데 있어서는 이쪽 부근에 백도 약점이 있으니까 네. 생각보다 쉽진 않네요. 당장 여기서 수를 찾아내라면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붙여서 잡으러 네. 가는 것이 일단 일감으로 떠오르긴 하는데 일단 이쪽을 찝고 수읽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끊어서 간다면 어렵긴 합니다만 그래도 지금 이쪽과 이쪽이 맛보기가 되어서 일단은 흙이 될 것 같고요. 백도 뭐 이런 식으로 버티는 것이 조금 있습니다만 네, 여전히 끊고 이쪽으로 찌르면은 일단 그래도 한 수는 빠르네요. 그렇다면 이제 백은 하변 쪽을 둔다면 이제 여기를 둘 확률이 높은데 네. 여기를 두면 쌍립을 서서 중앙 쪽으로 탈출은 되죠. 백이 밀어도 이렇게 둔다면 연결이 다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백이 이렇게 돌이 계속해서 강해진다면 그때는 하변 쪽을 젖히고 네. 젖힐 때 이렇게 2단 젖혀서 차단하고자 했을 때 그때가 또 흙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지금 이거 네. 하나만 이제 젖혀둔 채 고민을 하고 있는데 나연 7단이 지금 이제 고민이 되는 부분은 네, 여기를 둔다면 항상 이곳에 벽은 생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쪽 교환을 시키고 갈지 아니면 그냥 먼저 이쪽을 가버릴지 좀 고민이 됩니다. 실천은 아예 그냥 여기를 두었네요. 네, 독특합니다. 맛보기란 얘기인가요? 네, 어차피 지금 네. 여기를 두면 이 흑돌은 잡혔고 네. 여기를 젖히면 이 흑돌이 차단이 된다는 뜻인데 네,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고심의 일착이라고 봐야겠네요. 여기를 두니까 이쪽을 찝었죠. 일장일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를 아까처럼 교환을 시켜놓으면 하변의 흑돌과 이 좌측의 백돌이 수상전이 되었을 때 아무래도 백의 수가 조금 늘어났죠. 네. 그런 장점은 있고 대신에 백이 수상전에서 질 경우에는 실전처럼 버리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길이죠. 이제 그런 면이 좀 있어서 이 수는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네, 결국 뭐 이런 식으로 끊어가나요? 이렇게 처리가 된다면 여기서 나연 7단이 이제 이곳을 젖히고 여차하면 이 백돌은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 나연 7단의 계산 같습니다. 아, 이 아래쪽은요? 네, 만약 완벽하게 백돌이 이 중앙을 봉쇄할 수 있다면 네.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에서 이쪽을 잇고 뭐 여기까지 다 선수가 된다면 네. 이쪽으로 나와서도 충분히 싸울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더 유연한 발상을 좀 해보려는 생각 같네요. 이쪽 부분도 버리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여기를 단수 쳐서 돌리고 뭐 이쪽 부분으로 활용하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백을 살려 나오는 수가 있어서 네. 지금은 확실히 좀 유리한 백의 입장에서는 작전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서 어떤 처리가 될지 참 승부처가 치열하네요. 네. 뭐 부분적으로 나연 7단도 어려운 수순이긴 했지만 여전히 좋은 싸움이긴 합니다. 네, 애초에 이 전투의 시작 자체가 조한승구단이 조금 형세가 불리하다고 보고 강하게 두면서 그리고 모양은 안 좋지만 좀 견디면서 마지막. 싸움이 시작이 하나, 되었기 때문에 둘, 셋, 계속해서 나연 7단이 넷, 좀 유리한 국면으로 다섯, 이끌고 있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그쪽 호구를 쳤죠. 모양으로는 하나, 둘, 백이 셋, 4선에 양호구를 다섯, 치면서 지키는 것이 여섯, 가장 모양은 좋아 일곱. 보입니다. 먼저 거기까지 결정을 짓네요. 이것은 수상전도 해볼 만하다는 뜻입니다. 네. 흙이 지금 하변을 손을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방금 전에 백이 2선에 이은 곳 그 부근에 마지막 101점이 단수로 하나, 되어 있지 않습니까? 둘, 그 101점을 셋, 살려 나오는 순간 넷, 오히려 반대로 흙이 다섯, 잡힙니다. 여섯, 네, 바로 그 자리를 백이 나갔다면 흙이 잡히기 때문에 안 지킬 수가 없었고요. 이제 돌아가서 지킬 수가 있는데요. 네, 이제 하변을 지킨다면 네.
수상전 자체도 해볼 만하다고 백은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확실히 마지막 하나, 백이 둘, 좀 즐거움이 많네요.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저렇게 지켰을 때 우하 쪽에 흑돌도 백이 중앙을 밀고 나온다면 신경이 쓰이고 하변은 하변대로 완벽하게 제압한 자세가 아니고 네, 조한승 구단이 계속해서 좀 곤란한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당장 이 수상전이 문제인데요. 마지막 하나, 둘, 어쩔 수 없습니까? 자체 수상전에서 흑이 수가 빠르다면 지금 저런 교환을 할 필요가 없죠. 네. 지금 저 교환 자체가 우측에 있는 흑돌에게는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 교환이 불필요한 그런 교환이 될 수가 있는데요. 저 하변 수상전 자체가 지금 어렵다고 보는 겁니다. 만약에 백이 마지막. 움직인다면 하나, 우하흑도 사활을 둘, 걱정해야 되는 거 셋. 아닌가요? 네, 그렇죠.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 이쪽 저쪽 조한승 구단이 네. 너무 바빠요. 지금 하변에 수상전 가는 것도 있죠. 좌하기 쪽에 3-3 자리를 백이 찝고 또 한 번 찝어서 나간다면 네, 그 자리를 지킵니다. 아. 그쪽도 아직까지 완벽하지 않았죠. 네. 흑이 그쪽을 지키면서 수상전을 갈 수밖에 없다면 하변 수상전은 그 자체가 패입니다. 하변 자체만 단패인데 그와 더불어서 앞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우측에 있는 흑돌 마지막. 6점을 이제 중앙으로 네. 밀고 나오면서 공격하는 것도 있으니까 셋, 넷, 지금 다섯, 확실히 조한승 구단이 여섯, 좀 일곱, 불리한 싸움으로 여덟. 이어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지금의 국면이라면 하변은 그래도 그냥 잡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된 원인이 뭘까요? 일단 이 중앙 쪽 그리고 상변 쪽에서 워낙 큰 피해를 입다 보니까 네. 조한승 구단이 하변에서는 무리한 전투를 걸어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나연칠단이 적절하게 받아치면서 마지막 계속해서 하나, 국면을 잘 리드해 둘. 나가고 있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지금 백돌이 내수인데 흑도 내수죠. 그럼 서로 간의 그 자체 수상전으로 본다면 단패가 되는 형태입니다. 여기서 나연칠단의 고민은 바로 마지막. 하변 수상전으로 하나, 들어갈지 아니면 둘, 정말 두고 셋, 싶은 그 우측 넷, 중앙 쪽으로 다섯, 밀고 나오는 수를 여섯, 둘지 네. 일곱, 그것이 조금 여덟. 고민인데요. 일단 그쪽을 두네요. 왜냐하면 하변의 형태는 수상전으로 봤을 때에는 단패이지만 백이 2번 둔다고 해도 흑도를 제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 하변 쪽에 수상전을 서둘렀다면 조한승 구단도 아예 그쪽을 막아버리고 이제 한 수 늘어진 패로 하변을 버티는 네. 그 전략으로 갔을 때 백도 좀 껄끄럽기 때문에 지금 그쪽을 밀고 나간 것은 좋은 선택입니다. 하변 패를 떠나서 우하 자체도 흑이 지금 굉장히 껄끄러운 부분인데요. 네. 또 그쪽을 패감으로도 쓸 마지막. 수 있지 않나요? 하나, 둘, 셋, 지금 이제 넷, 흑이 젖히면서 다섯, 반발을 했기 때문에 여섯. 네. 일곱, 조금 애매해졌어요. 그냥 적당하게 나가다가 하변 팩을 시작을 했다면 팩감을 쓸 수가 있는데 조한승 구단도 강하게 젖혀가니까 빈상각으로 두자니 이제는 뭐 팩감 쓰기가 마땅치 않아지고 지금 다시 끊어가면서 지금 전장이 옮겨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흑은 당장 하나, 탈출로가 봉쇄됐는데 셋, 넷, 어떤 다섯, 부분에서 수를 낼 수 여섯. 있는 거죠? 일곱, 일단 이제 우아기 쪽이 한 점을 끊어 잡았을 때 네. 자체적으로 잡히진 않아요. 이제 악수 교환을 하면서 살릴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중앙을 젖히고 백이 끄는 자세가 빈상가기 때문에 그쪽의 형태를 이용해서 애초에 잡혀있던 우변 쪽에 4선에 있는 흑 한 점을 마지막. 나간다던가 하나, 뭐 그런 둘, 쪽으로 뭔가 이 셋, 뒷맛을 노리면서 넷, 다섯, 계속 버틸 수밖에 여섯, 없습니다. 일곱, 여덟. 근데 국면 자체는 냉정하게 말해서 조한승 구단이 꽤나 힘들죠.
네, 지금은 백의 즐거움이 너무 많아서 어느 쪽으로 건드려 가야 할지 정말 즐거운 고민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그 자리도 두텁네요. 조한승 구단에게는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장면인데요. 네, 지금 나연 7단이 네. 냉정하게 중앙 쪽 단수를 치니까 네. 고민은 더욱더 깊어지는데요. 일단 이쪽을 끊어 잡았을 때 백도 이곳의 약점을 지키면 아직 흙이 살아있지 못하니까 네. 급소로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를 지켰다면 네. 조한승 구단이 여기를 일단 늘었을 겁니다. 그럼 이제 다음에 여기를 나가서 흙이 이렇게 나간다면 네. 이을 때 이쪽을 밀고 나갈 때 이쪽으로 계속 틀어 막아서 백이 잡히거든요. 네. 나가도 막히면 잡혔죠. 그럼 이제 여기를 넣는 것이 항상 이제 흙의 권리라고 봤을 때 당장 받아야 되고요. 여기를 넣으면 이렇게 따내야 되는데 네. 이렇게 교환을 시키고 흙이 이제 여기를 찌르고 받을 때 여기를 살아둡니다. 네. 이렇게 살아두면 이 하변패는 앞서 봤을 때는 단패였지만 백돌이 자연스럽게 여기에 오면서 이제는 한 수 늘어진 패가 되는데요. 네. 백이 유리한 한 수 늘어진 패인데 이제 그건 그거대로 버티는. 물론 이 그림도 백이 명확하게 우세합니다만 일단 이런 식으로 흙이 버티는 것이 조금 껄끄럽다고 본 나연 7단은 그냥 아예 이제 흑돌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장면에서 그냥 여기를 단수를 쳐버렸죠. 그래서 이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이쪽을 나가고 이렇게까지 한 나갔습니다. 번 또 나갔고요. 지금 잡히지 않는다는 뜻이네요. 조한승 구단이 네. 이 한 점을 제압당한다면 이 바둑을 어떻게 끌어가야 할지 참 궁금한 장면이었는데 지금 모양은 잡힐 것 같기도 한데 그곳을 나갔습니다. 잡히지 않나 보네요. 뭐 이런 식으로도 이제 이렇게 두면 이제 네. 여기 끊는 것이 항상 선수가 되거든요. 아. 그러고 나서 이제 이쪽을 밀어간다면 네. 다음에 이쪽과 건너붙여 끊는 것이 있어서 잡힐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네요. 그렇다면 나연 7단도 네. 여기를 다수 친 수는 약간 후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손이 다시 뒤쪽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 세 점을 제압할 수 없다고 보고 이쪽으로 손이 돌아왔기 때문에 네. 과연 이 중앙 쪽의 교환은 득인지 그것은 좀 의문입니다. 차라리 아까 전의 형태는 이렇게 하고 이제 이쪽으로 사는 그림으로 간다면 이 형태에는 백도 이 안쪽에서 뭔가 이제 삶을 도모하는 수단이 많았지만 오히려 네. 이 교환을 함으로써 흑돌이 지금 백돌 쪽으로 가 있거든요. 네. 이제는 네. 이 패가 물론 백이 조금 더 유리한 패이긴 합니다만 이 패를 졌을 때 타격은 이쪽에 흑돌이 계속 오면서 이제 더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지금 이곳을 두고 네. 차단하는 데까지 진행이 되었고요. 네, 그렇다고는 해도 참 흑의 형태는 너무 괴롭기는 하네요. 뭐 결국 이렇게 살 수밖에 살고 없다면 이 패는 버티겠군요. 네, 그 패는 버티고 네. 뭐 백이 안전하게 둔다면 이런 데를 두고 이렇게 이어서 네. 한 수 늘어진 패를 하면서 이쪽에 팩감을 사용하는 그런 진행이 되는데 일단 이곳이 애초에 흑의 형태였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네. 이 싸움도 흑이 괴롭기는 합니다. 기존에 또 백은 큰 모양을 갖고 있고 흑은 전체적으로 아직 집이 별로 없어요. 네, 지금 확정가라고 할 만한 부분이 네. 별로 없죠. 네, 조한승 구단이 일단 여기를 먼저 한번 찔렀고요. 받으면 이제 이곳을 사는 그런 수순이 될 텐데 네. 여전히 바둑은 나연 7단이 우세합니다만 이 단수 친수에 대해서 조한승 구단의 이 정확한 수읽기에 의한 버팀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자, 조한승 구단이 계속 버티고 견디는 바둑인데요. 어쩔 수 없습니다. 아마 이 바둑이 마무리될 때까지 계속해서 버텨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조한승 구단 마지막. 입장에서는 어쩔 하나. 수가 없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하변은 해결을 했습니다. 네, 여기서 나연 7단이 하변을 그냥 패를 따낼지 아니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중앙 쪽 백돌 두 점을 확실히 연결을 마지막. 시키고 나서 패를 하나, 시작할지 둘, 이제 그 부분이 조금 어려운데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바로 하변을 따냅니다.
중앙 쪽에 백 2점은 제압을 당하더라도 하변만 확실히 잡을 수 있다면 우측의 흙 모양은 그렇게 넓어지진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좌상도 궁금한 부분인데요. 네. 팩감을 좀 애매하게 썼습니다. 과연 팩감인지도 좀 네. 의심스럽고, 그리고 좌상기를 수를 내는 데 있어서는 그 수가 마지막. 최선인지도 의문인데 둘, 셋, 넷, 다섯, 어떨지 모르겠네요. 여섯, 일곱, 아, 그냥 받아줍니까? 저렇게 된다면 훌륭한 팩감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좌상기 쪽의 사활은 패가 될 확률이 높아 보이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결국은 그곳을 팩감으로 이었습니다. 여전히 조한승 구단은 버텨야 할 곳이 너무 많아요. 네. 일단은 그쪽 중앙 쪽의 흙 3점을 살리지 마지막. 못한다면 하변패는 백의 입장에서는 둘, 꽃놀이패가 되니까 셋, 좀 백에게 넷, 부담을 주기 위해서 다섯, 3점을 살려야 되고요. 여섯, 일곱, 여덟, 아, 아홉. 그런데 또 3점을 살리고 패를 했을 때는 팩감이 없다는 뜻이네요. 그럼 좌상은 팩감을 만들러 가는 건가요? 만약 지금 바로 백이 좌상기를 계속 끝까지 잡으러 간다면 네. 그 과정에서 팩감이 조금 생기니까 이제 중앙을 움직이겠다는 생각인데요. 나연 7단도 지금은 과연 그쪽 부분을 받아줄지 좀 의문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중앙을 넷, 제압하는 방법도 다섯, 있을까요? 여섯, 네, 일곱, 그럴 수도 있고요. 아, 그렇게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앞서 나연 7단이 이 조한승 구단의 2선 젖히는 팩감에 대해서 네. 좀 이상하게 받았네요. 자, 어쨌든 좌상에 대해서는 계속 응수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자, 좌상 쪽이 궁금한데요. 네, 지금 팩감으로 이쪽을 네. 젖혔습니다. 제가 이 수는 팩감인지도 의문이고 그리고 네. 부분적으로 정수인지도 의문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네. 애초에 그냥 이렇게 이으면 약간 어려운 자리는 있습니다만 잡히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이쪽 찝어서 뒷맛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안쪽에서는 이렇게 두면 쉽게 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양쪽을 본다면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한승 구단이 여기를 젖힌 거죠. 그것도 이 패를 하다가 젖혔기 때문에 네. 과연 이 수가 팩감인지도 의문인데 실전에 나연 7단이 결과적으로 보면 여기를 두고 이렇게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렇게 둘 바에는 차라리 이쪽을 찌르고 이렇게 단수를 쳐서 두는 것이 나았죠. 이렇게 두고 나서 이렇게 치중을 간다면 이것은 확실하게 패가 됩니다. 바깥쪽에 백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흙이 이쪽 부분으로 이제 뭔가를 강구할 수 있는 것이 이수인데요. 네. 이수에 대해서 그냥 막아주고 둔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쪽 부분에서 여기를 두고 백이 젖힐 때 이렇게 먹여쳐서 패가 되거든요. 그럼 여기도 패고 좌상도 패가 되는 거네요. 뭐 좌상의 패는 어차피 백의 입장에서 그냥 양보해도 그만이고 지금 이쪽 패가 중요한데 네. 이렇게 되면 지금 이쪽을 흙이 깬 것은 백이 막는 것과 비교해보면 한 5집이나 될까요? 네. 그런데 실전을 보시면요. 여기를 막았기 때문에 실전에 이렇게 돼 있는 장면인데요. 지금 이 형태잖아요. 네. 지금 이 형태는 흙이 두면 항상 살아있고 아까처럼 패가 아닙니다. 그러면 5집 양보하고 네. 패를 만들 수 있었던 자리를 지금 5집에 치우치다가 그냥 살려주는 것도 나오고 지금 이 상태에선 백이 먼저 둬도 확실히 잡을 수 있는지가 의문이에요. 엄청난 차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백이 먼저 두면 네. 잡긴 잡는 겁니까? 여기를 두고 받을 때 다음에 이쪽을 붙이면 불안하죠. 백이 그냥 잡을 수 있는지도 의문이고 네. 글쎄요. 이쪽을 단수 쳐도 흙이 이런 식으로 버틴다면
완벽하게 제압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백이 잡으러 갈 때도 맛이 나쁘고 흙이 들면 항상 살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이 좌상 쪽에서는 네. 확실히 나연 7단의 응수가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손을 뺀 것도 아니고 다 받아줬는데 흙이 너무 잘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대신에 이제 나연 7단이 이렇게까지 단단하게 지켜두고 나서 보니까 네. 조한승 구단이 이쪽에서 이제 패를 걸어갔을 때 패감은 아예 그냥 사라진 거죠. 네. 그래서 조한승 구단도 그냥 다른 곳을 두면서 지금 계속 뭔가 다른 곳을 두면서 이제 끝내기 승부로 유도를 하고 있는데 좌상 쪽에서 나연 7단에 분명 실수가 있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국면의 흐름은 확실히 나연 7단이 우세합니다. 그럼 이 패는 당분간은 안 하는 거고요? 네, 이 패는 이제 흙이 들어갔을 때 네. 여기를 두고 두면 단패는 되는데 네. 이 세 점을 제압당하면 이미 바둑이 별로 좋지 않고 조한승 구단이 원래 생각했던 작전은 네. 세 점을 살리고 한 수 늘어진 그 불리한 패를 이쪽의 패감으로 버티겠다는 것이 그래서 이 대마 전체를 어떻게 해보겠다는 것이 조한승 구단의 작전이었는데 네. 나연 7단의 단단함으로 인해서 그런 맛은 사라진 거죠. 이쪽은 일단은 서로 그냥 이대로 둔 채 다른 곳을 계속 두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이제 서로 간의 집 문제가 될 텐데요. 네. 역시 집에서는 나연 7단이 좀 앞서고 있기 때문에 저쪽에 실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백이 상당히 우세한 그런 바둑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서로 간에 이제는 집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자, 형세 판단을 할 때 그러면 하변 같은 부분은 반반으로 계산을 하는 건가요? 백에게 더 권리가 있는 건가요? 일단 지금 형세가 백이 유리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백이라면 하나, 우변 쪽의 처리가 둘, 끝난 이후에 셋. 하변 쪽을 이제 흙이 건드려 왔을 때 흙이 하변의 패를 이기고 백은 그 우중앙 쪽의 흙 석점을 잡고 그렇게 하고 나서 계산을 해봐서 네. 그 집의 형태와 뭐 종합적인 어떤 느낌 이런 것을 이제 다 플러스를 시켜가지고 좀 판단을 해볼 것 같아요. 그렇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걸로 좌상은 깔끔하게 살았고요. 네, 좌상은 살았습니다. 하변은 한 수 늘어진 패이기 때문에 네. 백이 상당히 유리한 입장이 되었고요. 지금 집을 살펴볼까요? 흙의 좌하기가 23집입니다. 마지막 그리고 하나, 우하기 쪽에 둘, 흙이 셋, 5까지 해서 넷, 3집이 났죠. 여섯, 일곱, 26집. 좌상기가 5집입니다. 31집이고요. 31집의 우상인데요. 우상은 아직까지 백이 이제 밀고 나서 막을 때 껴붙이는 그런 뒷맛도 있어서 네. 그렇게 큰 집으로 봐주기는 어렵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17집 정도 봐줄 수 있겠습니다. 생각보다는 안 크네요. 하나, 네, 뭐 밀고 둘, 들어가고 껴붙이면 셋, 그것도 나질 넷, 않아요. 네. 다섯, 48집 여섯, 정도. 일곱, 하변을 백이 제압을 하고 상변을 흙이 넘어간다고 보겠습니다. 곱, 지금 중앙과 마지막. 하변만 해도 한 하나, 40집은 납니다. 둘, 그럼 우변의 집도 셋, 있고 우하기의 집도 넷, 있고 그러니까 다섯, 조한승 구단 입장에서는 여섯, 그냥 상변에 일곱, 큰 자리를 두고 여덟, 하변의 패를 아홉. 양보하고 그 다음에 적당히 마무리 짓는 정도로는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형세네요. 네. 여전히 집으로는 차이가 좀 벌어져 있습니다. 그것도 작은 차이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앞으로 흙이 해볼 수 있는 건요? 글쎄요, 백의 실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 정도인가요? 이 정도 수준의 네. 기사들에게서 그것 이외에 뭔가 정상적인 수순으로 역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정도의 차이가 지금 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정리가 되긴 했죠. 조한승 구단은 일단 우변 쪽을 어떻게 해서든 선수로 잘 마무리를 지은 다음에 네. 하변 쪽의 패를 끝까지 버텨서 이제 그곳에서부터 어떤 분란의 여지를 만드는 그런 작전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나연 7단이 계속해서 좀 뭐랄까요, 안정감 있는 수를 구사하고 있네요. 지금 저 수도 백돌의 사화를 생각했을 때는 가장 안정적인 수죠. 다음에 흑이 차단을 하면 이제 호구로 찝었을 때 되게 호형이 생기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 저 수로 인해서 둘, 백돌을 더 셋, 이상 공격하기는 어렵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과연 조한승 구단이 하변의 패를 다시 이제 손이 돌아와서 그 한 수 늘어진 불리한 패를 끝까지 버틸 수 있을지, 흑이 입장에선 어떻게 보면 유일한 희망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사실 조한승 구단이 워낙 이 균형 감각이 좋기 때문에 네. 어느 한순간에 이렇게 크게 격차가 벌어지는, 그래서 좀 일찍이 계속 무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식의 바둑은 참 오랜만에 봅니다. 오늘은 좀 이른 타이밍에 기울었죠? 네. 초반에 상변에서 중앙에 걸친 그 공방에서 네. 흑이 대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계속 무리한 싸움을 걸어갈 수밖에 없고, 마지막 나연 7단이 정확하게 하나, 응징을 하니까 또 둘, 차이가 벌어지고, 셋, 넷, 이 악순환의 다섯, 반복이에요. 여섯, 일곱, 여덟. 네, 나연 선수는 올 바둑 굉장히 안정감 있게 마무리를 짓고 있는데, 네. 이게 유리할 때는 굉장한 장점이지만 한때는 또 나연 선수의 약점으로 꼽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나연 7단이 뭐 많은 장점을 갖고 있는 선수이지만 역시 항상 지적이 되는 문제는 치열함이었는데요. 네, 치열함이 좀 부족하다는 그런 평가가 있었죠. 네. 이 나연 선수의 안정감이 바둑이 유리할 때는 굉장한 장점인데, 만만치 않거나 혹은 불리할 때에도 조금은 안정적인 수만 추구하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는 과거에 좀 약점으로 꼽히기도 했었습니다. 실제로 예전에 이 나연 선수가 신예 기사이던 시절에 이 세계대회 4강까지 올랐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이 중국의 구리 구단과 상대를 했었는데, 구리 구단이 준결승에서 2대 0으로 나연 선수에게 승리를 거둔 이후에 인터뷰에서 네. 이 나연 선수의 이 계산력이나 혹은 셋, 부분전 수익기는 뛰어나지만 이 중반 장악력이나 혹은 좀 뭐랄까요, 좀 세게 둬야 할 때 나약하게 두는 모습, 그런 점을 약점으로 꼽은 적이 있거든요. 하지만 과거에 비해선 나연 선수 그런 점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런 부분이 최근에는 좀 보완이 되고 있어요. 조한승 구단도 뭐 최근에 와서 기풍이 조금씩 변했는데 예전에 조한승 구단도 좀 그런 편 아니었나요? 조한승 구단도 그래서 예전에는 2% 부족하다라는 그 수식어가 항상 따라다녔죠. 결정적인 순간에 네. 좀 나약하게 응수를 해서 지고, 그런 안 좋았던 마지막. 과거가 있는데, 조한승 구단이 최근에는 셋, 그런 면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딱 그 다섯, 말이 없어지기 여섯, 시작한 것이 일곱. 2010년에 이제 조한승 구단이 국내 기전에서 우승하고 또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고 네. 그 시기 같아요. 그때 이후로는 기풍이, 그리고 어떤 큰 승부에서의 심장이랄까요? 그런 것이 좀 변했습니다. 네, 지금 그쪽 부분의 처리가 끝이 나면 백이 여기서 우변을 한번 가일수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역시 흑이 향할 곳은 하변밖에 없는데요. 네. 그런데 지금 중앙 쪽의 처리도 사실은 흑이 그렇게 두텁게 처리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뭐 일단 하변을 네. 따내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중앙에 좀 불안 요소는 있어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나연 7단도 뭐 앞서 하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간다면 이제는 정말로 뭔가를 보여줘야 하는데요. 이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생 때부터 바둑계의 기대를 한 몸에 모았던 그런 천재 소년들이 네. 여럿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천재 소년의 계보를 쭉 보자면 마지막
하나, 김지석, 둘, 강동윤, 그 셋, 뒤가 박정환이고요. 그 뒤가 사실 다섯, 나연입니다. 아, 여섯. 그렇군요. 그리고 그 나연 다음이 이동훈, 네. 이제 신진서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그 계보 속에 속한 나연 7단 치고는 사실 임팩트가 조금 약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로 입단하자마자는 보여줬어요. 네, 세계대회 4강까지 네. 갔고 또 중국의 초일류들을 연파하면서 분명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요. 그 이후에 좀 주춤하면서 지금은 네. 뭐 랭킹 면에서는 이동훈, 신진서 이런 후배들에게 이미 역전을 당했고요. 뭔가 본인도 느끼는 바가 있겠죠. 네. 자, 여기서 다시 뚫고 올라가지 않으면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마지막. 네, 나연 하나, 실단도 이제 와서는 둘, 뭐 셋, 결코 어린 나이가 아니기 넷, 때문에 다섯, 어떻게 보면 여섯. 마지막 이 불꽃을 태울 시기입니다. 사실 이제 20대 초반이 된 선수에게 너무 잔인한 얘기이기도 한데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돌이켜 보면 이 과거의 황소 마지막. 삼총사나 하나, 이세돌 구단이나 둘, 10대 후반에서 셋, 20대 초반에 이미 넷. 세계 타이틀을 들어올렸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 나연 칠탄이 결코 빠르지가 않죠. 뭐 중국 1인자이자 세계 랭킹 1위라고 볼 수도 있는 커제 구단만 해도 네. 나연 칠탄보다 2살이 어려요. 지금 그 패를 해소한 것은 나연 칠단이 해소를 했기 때문에 그것도 마지막. 꽤 늘어진 패를 하나, 방금 전 둘, 상황에서는 셋, 두 수 늘어진 넷. 패였는데요. 네. 그 두 수 늘어진 패를 여섯, 해소를 했기 때문에 일곱, 이것은 조한승 여덟. 구단에게 상당한 압박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이겼습니다인데요. 네, 그렇죠. 특히나 뭐 계산에 아주 뛰어난 나연 7단이 해소를 했기 때문에 예전에 이창호 구단이 이랬을 때 바둑이 거의 끝나 있다고 봐야 됐었거든요. 네. 계산이 강한 기사들은 확실히 그런 점이 무섭습니다. 마지막 하나, 저렇게 깔끔하게 해소를 하고 나서 셋, 불리하다면 해소를 할 넷. 리가 없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그래도 뭐 형제 판단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상변 쪽에 흙이 끝내기를 한다면 중앙을 제외하고는 큰 끝내기가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중앙에도 흙이 좀 살이 붙은 것 같아요. 네, 붙긴 붙었습니다. 마지막 대략적인 계산을 한번 하나. 해보면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백집이 한 62집 정도 나고 있습니다. 네. 흙이 역시나 상변을 갖고요. 흙은 마지막 하나, 둘, 셋, 네, 지금은 중앙 넷, 쪽을 백이 다섯, 깎아 들어간다면 여섯, 한 반면 승부 일곱, 정도로 보입니다. 여덟, 미세하진 않네요. 나연 칠단이 이제 그쪽을 교환을 시키고 네. 그 다음에 뭐 중앙 쪽 약간 흙의 모양을 좁혀가면서 흙 세 점을 잡고 있는 백의 모양을 키워간다면 반면 승부 정도 그 정도로 확실히 백이 앞서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지금은 거의 승부가 둘, 결정이 됐다고 셋, 해도 과언이 넷, 아닙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조한승부산의 승부수인데요. 그냥 단순하게 받는 것은 좀 비세라고 보고 그쪽을 들여다보고 쭉 돌파를 해서 뭔가를 시도를 합니다. 어차피 지금은 뭐 집을 지켜서 되는 바둑은 아니니까요. 마지막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정말 신중하죠. 지금은 저 같으면 이미 그 잡혀 있는 쪽으로 한 점을 꽉 이었을 텐데요. 네. 그 수로 인해서 별로 손해를 볼 것 같지는 않은데 그쪽 공방에서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의외의 수를 당했기 때문에 마지막 어떤 노림이 있을지 한 번 더 생각하는 셋, 그 시간 연장책은 다섯, 확실히 나연 여섯, 칠단답습니다. 일곱, 굉장히 신중합니다. 자, 흙이 해볼 수 있는 마지막 공간인데요. 지금은 흙이 찔러서 나온다면
위쪽에 백의 반격도 있고 그리고 흑이 돌파를 할 때 백이 계속 양보를 해서 결국 이제 마지막 흑의 적점을 살려 나올 수 있다고 하더라도 네. 그와 셋, 동시에 좌측에 있는 백석점도 다섯, 살아나왔습니다. 여섯, 다음에 쌍립으로 찝는 일곱, 것이 선수죠. 여덟, 그렇게 본다면 뭐 조한승 구단이 크게 득을 봤다고 보기엔 어려운 그 중앙 쪽 공방이 됩니다. 네, 저수가 마지막 승부수라고 봐야겠네요. 좌변에도 뭐가 있을까요? 지금은 이제 단수 쳤을 때 패로 버티겠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사실 저 패는 흑이 이겼을 때는 단순히 좌변의 백집을 조금 깬 데 지나지 않지만 네. 백이 이겼을 때는 좌상 쪽 흑이 다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지금 조한승 구단이 평범하게 가서는 승산이 없다 보니까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네, 지금 그쪽을 하나 단수 쳐서 뭔가 끊는 것도 약간 노리고 있는데 당장은 안 되죠. 끊으면 그 끊은 곳에 한 칸 위로 단수를 치고 나갈 때 아래쪽으로 꽉 있고 계속 틀어 막는다면 네. 중앙도 변도 아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마지막. 지금 단수 친 교환이 하나, 자충이 되어서 둘, 중앙 쪽을 그 단수 친 넷, 쪽을 두 점을 다섯, 끊었을 때 여섯, 흑만 일곱, 좀 곤란한 형태가 여덟.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이제 중앙으로 왔는데요. 중앙만 별일이 없다면 나연 7단의 승리 유력해 보입니다. 네. 뭐 마지막 이창호 구단도 하나, 과거에 그랬고 둘, 나연 셋, 7단의 후배인 이동훈 선수도 다섯, 그랬고 이 KBS 여섯, 바둑왕전 신예들의 등용문이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네. 나연 7단도 우승컵 들어올릴 때 됐거든요. 그렇죠. 뭐 본격기전 타이틀을 따낸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네. 사실 기대만큼 많은 우승컵을 들어올리진 못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별다른 활약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변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이번 KBS 바둑왕전에서 마지막 뭔가를 하나, 좀 보여줘야 합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예전에 여덟, 천원전에서 후배 신민준 선수를 꺾고 네. 우승을 한 적이 있었죠. 네, 지금 저렇게 하나만 교환시키고 그러니까 돌다리도 두들기는 심장으로 중앙에 끝낸 것을 완벽하게 봉쇄한 이후에 다시 중앙 쪽을 살려 나오는 겁니다. 자, 조한승 구단 뭐 좌변 한번 중앙 한번 바쁩니다. 네, 그런데 백돌이 네. 연결고리가 튼튼하고 원래 튼튼했는데 방금 전에 이 나연 7단의 돌다리를 두들기는 그 교환으로 인해서 더욱더 튼튼해져서 그쪽에서 어떤 뭐 승부수가 통할 것 같지는 않아요. 너무나도 완벽하게 마지막. 수비를 해내고 하나. 있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지금 이 장면에서 중앙 쪽에 흑 두 점을 드러내도 다음에 끊는 것도 보고 있고 네. 굉장히 기분 좋은 선수 교환이 될 것 같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그 자리 참 기분이 좋습니다. 방금 전에 조한승 구단이 고개를 갸웃했는데 거듭된 승부수가 좀 잘 통하지 않는다라는 네.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자, 물론 조한승 구단 4강 티켓을 따내긴 힘들어졌는데요. 5강 티켓을 따내기 위해서는 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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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그러고 보니 이번 KBS 바둑왕전 8강전에 30대 기사가 5명이나 올랐네요. 네, 뭐 기존의 강자들이 많이 올라왔죠. 이슬로 네. 구단이나 목진석 하나, 구단, 굉장히 둘, 오랜 기간 이 셋, 바둑계에서 활약하고 있는 넷, 선수들, 또 다섯, 원성진 구단도 있고요. 여섯, 네. 7, 8, 어떻게 보면 바둑 팬분들께서 가장 좋아할 만한 그런 대진일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좀 보기 드문 광경이긴 한데요. 네, 그렇죠. 최근에는 네. 이 10대들과 20대 초반 이 강한 기사들이 워낙 많고 또 활약이 뛰어나서요. 오랜만에 이런 광경을 보는데요. 그 와중에 이 나연 7단의 분전도 하나, 좀 놀랍습니다. 네. 셋, 원성진 넷, 구단과 8강을 다섯, 펼칠 여섯, 이영구 구단도 일곱, 벌써 여덟. 30대예요. 그렇습니다. 이미 10대 기사 시절에 본격기전 결승 무대를 다퉜을 정도로 굉장히 오랜 기간 활약했던 선수가 또 이영구 구단인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네, 중앙 쪽에서도 오히려 조한승 구단이 좀 피해를 네. 입었네요. 자, 더 이상 수순을 이어가지 못합니다. 네, 오늘 바둑은 나연 7단의 명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나연 진단 조한승 구단에게 승리하면서 4강에 진출합니다.